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모래시계에 대해 알아보고 모래시계를 시청한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K드라마랜드가 보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가 출시된 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들 사이에서 기억이 희미해진 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이 1995년 시리즈는 그 시절 할리우드식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드라마의 업적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각에 빠지고 먼지만 떨어지는 선반 위에 어두운 곳으로 밀려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이 성공하기 훨씬 이전에 모래시계는 64.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내를 휩쓸었는데 정치적 사회적 함축이 가미된 멜로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모래시계를 보는 것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제를 지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현재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종종 경시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래시계는 엄청난 시청률에 도달한 시리즈로 한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말하고 투영한 드라마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건을 테이블에 가져오는 것은 인정받아야 할 일입니다. 많은 드라마 중 예능을 뛰어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만 그중 모래시계는 그 중에 최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항상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지구상에 완벽한 민주주의 나라는 없습니다. 단순히 유토피아적인 이상은 있지만 70년대 한반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훨씬 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모래시계를 본다는 것은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이 역사적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 몰입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리즈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약 20년이 흘렀고 그 수십 년을 살아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주인공들의 연기를 보면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로 광주의 군부진압과 시민시위에 관한 기록물과 영상이 텔레비전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었고 이 드라마를 통해 벌써 모래시계의 탄생 전후를 K드라마의 역사로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1995년 방송을 본 시청자들에게 모래시계는 일종의 치료,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기회여야 했습니다. 독재정권, 탈세, 광주학살 등 금기시되는 주제를 동료, 가족, 친지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시리즈는 매주 에피소드 방송과 함께 그 문을 활짝 열었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주제가 이야기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래시계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모래시계는 모든 것에서 공통점이 없는 네 젊은이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된 24개의 에피소드에 걸쳐 펼쳐집니다. 서로 만나고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나는 것은 서로에게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는 운명과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모래시계의 줄거리는 멜로드라마틱하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삶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의 시간이 모두 다르다지만 이 드라마는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초상화입니다. 그들의 삶이 펼쳐지는 동안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주인공들은 성숙하고 과감하고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으로 일어나며 현재를 형성한 과거사의 흔적을 강력하게 남깁니다.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대한 중앙정보부 국장이 등장하고 광주 대학살의 실제 장면을 재현하고 그 이전에 전국에서 학생운동과 노동자 파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의 드라마에선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현실을 바탕으로 줄거리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형성하는 몇 가지 가상을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피아 세계와 불법 건축, 카지노, 부패 및 폭력으로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는 동안 우리 사회를 가장 부패시킨 가장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근본적 이야기를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트라우마적인 사건과 세월의 흐름을 통해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그들을 통해 하나로 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들의 관계가 항상 친절하거나 따뜻하거나 우호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래시계는 제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논쟁적인 수준에서 가장 복잡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내뱉은 말 한마디, 표정, 결정 하나하나가 박태수, 강우석, 혜린, 제2의 삶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K드라마는 한국 예능 역사의 일부이며 한번 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치와 장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모래시계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건 정말 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드라마 피버에서 비디오 장면을 가져와서 자막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이미 존재하고 에피소드도 DVD와 TV에서 제공됩니다. 하지만 정말 K드라마 열풍이 된 지금 다른 합법적인 스트리밍 사이트 중 하나에서 이것을 선택하면 좋을 것입니다. 응답하라 1994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그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의 추천은 너무 좋았다. 시놉시스가 끌리네요. 한번 봐야겠네요. 뛰어난 범죄 드라마, 오래된 흑백 영화 맨하튼 멜로드라마를 본 사람은 이야기를 관통하는 멋진 드라마 중 하나를 인식할 것입니다. 대부도 생각났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응답하라 1994를 보고 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관람 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꽤 좋지만 실제로 나를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방향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갱스터가 되고 다른 사람은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각각의 배경과 동기가 계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습니다. 드라마가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이라면 나도 그 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시청률 드라마. 나는 101% 동의한다. 이 드라마는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이다. 이 드라마는 대부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OST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 드라마는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듀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할리우드나 발리우드를 넘어선다. 경례. 이 드라마 OST는 아름답다. 나는 1999년에 한국에서 모래시계를 봤어. 나는 최민수를 사랑한다. 난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아. 그리고 주제곡도. 처음 주제곡 몇 마디 듣고 눈물 흘리려나? 아, 이 드라마 마음이 아팠지만 해피엔딩을 원했던 어리버리라고 해도 이 드라마를 시청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 이 드라마 좋아해. 그냥 사랑해. 15년 전 이것을 본 기억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 이정재, 난 피날레를 못 봐서 다시 찾아야겠다. 최고의 한국 드라마. 내가 러닝맨 때문에 이 드라마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드라마에서 OST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 드라마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아는 사람 있어? 오래된 건데 못 찾겠어. 영어 자막이 있는 이 드라마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상하게도 이 시리즈는 대부 같은 느낌을 준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꽤 오래된 드라마이고 한류가 비껴간 드라마. 이유는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류라는 단어가 생성되기 이전의 드라마라 국내만큼 해외에선 크게 알려지지 않는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이 한국의 근대사를 관통한 드라마라면 여명의 눈동자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한 드라마이고 모래시계는 한국의 현대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드라마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특히 역사를 다루는 드라마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학생들이 역사 공부가 지겹다면 이 드라마를 순서대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